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 국감 나온 윤석열 한결에 일면 사과하면 고소치하입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피감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멋있게 이야기했대요. 일성이 뭔가 하면은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스스로도 과감하게 실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윤석열 검찰이 항상 국민을 위한 이 검찰을 천명했고, 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어저께 누구를 불렀죠, 여러분? 법무부의 김호수 차관하고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해달라.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잖아요. 조국이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이 공석을 우려해서 김호수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참 이례적이잖아요. 일개 중앙부처의 차관하고 국장을 불러가지고 직접 단속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겠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직접 보고를 받겠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작업에 선봉장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격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법무부의 차관하고 국장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영 안 좋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의 법무부 검찰청 서열이 11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의 서열이 15위에 불과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이 사실은 한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무부 따로 검찰청 따로 해가지고 이 계급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법무부 하나만 있어요. 검찰청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법무부 조직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방 검사로 하여금 우리식의 직업을 총괄을 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상합니다. 중첩이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 있고 대검 차장도 있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한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청이 검찰청 조직 하나면 될 걸 조직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유지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법무부를 없애서 검찰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검찰청을 중앙부처 일개 행정부 법무부의 외청으로 할 게 아니고 이 독립관청으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지.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투톱 체제로 모양이 영 안 좋습니다. 다 겹쳐요. 왜 서열이 이렇게 낮은가 하면요,
1위가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2위가 이제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 3위가 법무부 차관이 아닙니다. 대검차장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검차장이 서열 3위고요. 서열 4위부터 9위까지 6개 이 고등검찰청이라고 있거든요. 서울고검장부터 시작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강주, 최근에 수원에 고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원 고검장까지 해가지고 6개 이 고등검찰청의 고검장이 이제 서열 4위부터 9위가 되어 있고요. 서열 10위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찰 인원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 규모 조직을 자랑합니다. 재밌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서열이라는 겁니다. 뭐가?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열 10인데 법무부 차관이 서열 11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예요. 아니 고검장 6명은 다 빼고서라도 지검장이잖아요. 아무리 서울중앙지검이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서열이 어떻게 법무부 차관 위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조금 조정이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전통적인 서열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국장은 공식 서열이 15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무부 차관이 만일에 11위라면은 12위는 누구냐? 법무연수원장. 13위가 옛날에 그 대검 중수부장, 정말 대검 중수부장 셌잖아요. 그런데 그 센 대검 중수부장이 법무부 검찰청 체제 하에서도 서열은 13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반부패부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서열 14위가 대검 공안부장이고 서열 15위가 검찰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청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이 법무부의 서열 15위 고위직이 1위 법무부 장관, 11위 법무부 차관, 15위 검찰국장 3명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좀 기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원화되어 있는 이 아주 이상한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그대로 존속시킬 거면은 존속을 시키되 아예 검찰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하지 말고 이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미국처럼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청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대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법무부만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 이 모든 조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대검 조직이 겹치지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는 구조가 여러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만 해도 50여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중앙부처의 차관급 인사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되겠네.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건 그렇고요. 그래서 조국 사태 이후 공백을 청와대의 1인자인 대한민국의 1인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니 정말 국격을 추락시켜도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올 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법무부 대검 서열, 공식 서열 11위밖에 안 되는 법무부 차관과 15위밖에 안 되는 검찰국장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통제력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참, 아이고, 해외에서 이 대외관계에서 국격 추락시키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더니 이제 국내에서 중국 국내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는 모양새가 대통령의 격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답답하죠 뭐 그런 겁니다. 어쨌건 윤석열 검찰이 큰 틀에서 국회 결정 받들고 스스로도 과감하게 실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검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심야 조사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공개 소환을 금지한다. 포토라인을 폐지한다. 최근에 이제 특수부 폐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국 지금의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겠다.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또 시민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화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좋은 것 중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해서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 너무 그동안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잖아요. 이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을 날려면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불공정 거래 사건이나 방산비리나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 이거는 경제 금융 검찰로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검찰로서 다시 한번 더 거듭나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 검찰상이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재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주 그 수평적인 내부 문화, 이 조직 내에서 수평적 내부 문화,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을 쓰겠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이 이제 검찰 문화가 좋게 말하면 군대 문화고 나쁘게 말하면 조폭 문화예요. 검사 동일체인지 뭔지 이 괴물 같은 이상한 룰이 존재를 하면서 검찰을 조폭 수준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라건대 수평적 내부 문화 정착을 통해서 특히 요즘 여성 검사들 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검찰총장으로서 단기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실천을 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직필즉설의 주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국감 나온 윤석열 한겨레 일면 사과하면 고소를 제고하겠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이 한겨레 신문 기자나 한겨레 신문사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언론을 빙자해서, 언론 기자를 빙자해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이 한겨레 아니겠어요? 참, 이 참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 같은 뒤져도 벗겨도 아무것도 안 나는 윤석열 검찰. 마지막에 이 좌파 세력들이 벗겨도 쑤셔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매체인 한겨레를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을 인격살인을 하려고 했잖아요. 옛날에 윤중천 있잖아요. 김학의 법무부 장관 윤중천 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윤중천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자체에 윤석열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 자체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어요? 오직 원칙에 입각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외골수록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수사만 해온 윤석열이
이런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불명예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너무 덜티 출입입니다. 너무 나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했다. 검찰에 윤중천 진술 담긴 보고서를 넘겼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면서 윤석열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흠집내기 시작했던 거죠. 기가 막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했지만은 이 당시 윤중천 별장 초대 대상은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고위검찰이라고 하면은 대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가 검찰의 별로서 고위검찰이라고 하는데 2006년 당시에 윤석열은 늦깎이로 나이 30 가까이 돼가지고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 당시 의정부지검의 부부장검사였습니다. 부부장검사면은 검사 서열에서 중하위권이거든요. 평검사 다음에 부부장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 다음에 검사장급 검사, 검찰총장 이렇게 가 있잖아요. 조직도가. 조직 체계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로 보면은 부부장검사 정도 되면은 아마 사무관하고 서의관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좋게 봐줘도 서의관 정도입니다. 중앙부처로 치면은 서의관 정도 되는 거고요. 부장검사가 중앙부처로 치면은 부의사관급 과장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니어 검사인 윤석열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지 않나. 일개 부부장 검사가 고위검사의 별장 파티에 어떻게 초청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업무 아닌 업무를 꾸며가지고 흠집내기를 시작한 한겨레와 한겨레 신문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윤석열이 초기 대응을 잘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고소를 했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김종민이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윤석열이 한겨레 신문하고 그 기자를 고소를 하니까 검찰이 LTE급으로 검찰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고요. 이 김종민이 보니까 완전히 조국 고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정경심이 무슨 이 뇌종양이다, 뇌일혈이다, 등등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친구가 바로 이 김종민이에요. 이 김종민이 또 국감장에서 윤석열을 못 오가는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윤석열의 답이 글자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나는 살면서 고소를 한 적이 없다. 사실 확인 없이 일면에다가 기사를 게재를 했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흘려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독자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면은, 만약에 사과를 하면은 고소 유지하는 것을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언을 한 거죠. 한겨레가 오늘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정말 똑같은 지면인 일면에다가 사과문을 게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